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방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sorry BTS 아미 This is not story about BTS. 하지만 오늘은 외국 팬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국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사회부 팀장을 겸업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법조 기사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참 대한민국 연예인들 대단한 게 연예부 기자를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거의 어지간한 법조 출입 기자에 뒤지지 않는 법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법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저도 연예 정보에서는 아리따운 연예인들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오늘은 사실은 연예부 기자들이 뭐 형법, 형사소송법이나 민사 관련된 건 많이 공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재외동포법까지 참 공부를 하게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중요한 얼개가 대법원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나 대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최종 판결. 더 중요한 건 최종 판결도 의미가 있지만 판결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판사 한 명 한 명은 모두 그 자신이 어떤 법률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그 판결을 내리는데,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그 어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법을 오랫동안 판사 생활하신 대법관들이 내리는 정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법은 그대로 있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보루가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귀속돼 가지고 그 밑에 하부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거든요. 스티브 승준주의 경우에 그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했고 그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를 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니네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는 행위다 라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부심들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해요. 그렇다면 이번에 스티브 승준주는 승소를 했어야 돼요. 또 패소를 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스티브 승준유가 승소하면서 드디어 스티브 승준유 한국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상식인데 왜 어긋났을까요? 오늘은 그 어려운 법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4월 28일 날 스티브 승준유가 행정소송을 낸 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고 스티브 승준유가 패소를 했습니다. 스티브 승준유 씨는 2015년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우리가 보통 F4 비자라고 하는 비자를 발급 요청했고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고 4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2019년 7월 11일에 대법원에 승소를 했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2심 결과가 맞으면 그냥 인용해서 그냥 거기서 최종 판결이 끝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해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열어가지고 다시 판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9년 11월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하면서 결국 스티브 승준유의 승소를 판결해요. 당연히 스티브 승준유는 뭘 했을까요? 다시 LA 총영사관에 나 비자 발급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LA 총영사관이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또 소송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기면 정말 들어오겠죠.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 당시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파기환송심에 나온 거였죠. 파기환송심에서는 뭐가 문제였냐, 왜 스티브 승준유가 승소를 했냐면 LA 총영사관은 행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A 총영사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발급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002년도, 그러니까 스티브 승준유가 이제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 군대 안 가고 떠난 다음에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 LA 총영사관은 본인들의 재량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너는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한국에 못 가, 비자 발급 안 해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에서 재량을 사용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결정한 걸 따라가지고 그냥 비자 발급 안 해준 건 위법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처분서를 서면으로 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전화로 통보했어요. 스티브 승준유 씨 한국 못 가세요, 비자 발급 안 돼요 라고 전화 통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발급을 안 하고 그 전화로만 통보한 것도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승준유가 승소했다라는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은 되게 모호한 게 두 가지를 하면 돼요. LA 총영사관에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해봤을 때 스티브 승준유 씨는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재량권을 썼잖아요. 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지 않고 처분서를 서면으로 보내주면 둘 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파기환송심이 나온 다음에 기사 나왔던 게 그러면 다시 비자를 신청해도 이 두 가지만 해주면 합법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LA 총영사관은 스티브 승준유 씨가 비자 발급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재량권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발급 대상이 아니시고요, 이거를 서면으로 보내줬어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자 발급 안 해준 거에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었던 거라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절차만 합법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승준유는 왜 또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하고
비자 발급 안 되니까 또 소송을 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봐야 될 게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절차적인 위법성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재외동포법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법의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를 위한 법률 5조 2항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항목 중에 하나가 병역 기피겠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않는다. 그러니까는 병역 기피를 위해 가지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안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과거에는 38세였거든요. 왜냐면 현역 입영이 37세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병역 소집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그 나이를 지나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허락하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았던 게, 스티브 승준유 말고도 있는 집 자제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군대 가야 할 나이에 유학 가가지고 한국에 안 들어오고 뭐 외국 회사 다니고 하다가 38살 지나면 다시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편법이 많았죠. 근데 그 편법이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법에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승준유 씨가 비자를 내달라고 하고 소송 냈던 게 언제였냐면 38살 지난 바로 다음이었거든요. 논란이 많았죠. 그 당시에 스티브 승준유 씨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무릎도 꿇고 지금이라도 군대 가고 싶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쇼였던 게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 지난 다음에 비자를 신청했거든요. 본인이 말로는 울면서 지금에도 군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갈 수 없는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에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은 이제 38세, 41세로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제 대법원에서 이 조항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법원의 판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는 재외동포법이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재외동포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부분은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 씨가 꾸준히 제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법원에서 계속 스티브 승준의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사한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 본인만이 유일하다. 매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형평성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당시 판결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앞서 그 파기환송심에 다뤄졌던 절차상의 위법성, 또 하나는 형평성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은 이렇게 나이가 지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주고 있고 이렇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데 스티브 승준유에게만 이걸 허용해주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게 대법원의 그 당시 판단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모호한 게, 대부분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티브 승준유가 승소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이번 1심 판결에서 스티브 승준유가 승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파기환송심에서 모호하게 서울고등법원이 형평성 얘기를 안 해요. 절차상 위법성만으로 충분히 파기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심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봤어요. 절차상 위법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스티브 승준유가 입국하는 것보다 입국을 불허하는 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티브 승준유가 패소해서 못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황은 아마 2심도 보지 않았지만 2심을 담당하는 데가 서울고등법원이거든요. 2심에서도 스티브 승준유 씨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파기환송심에서 한번 그 서울고등법원은 형평성에 대해서 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대법원인데, 이번 것도 분명히 2심 가고 대법원을 할 건데, 과연 대법원이 그 당시처럼 재외동포법의 개방성과 허용성을 강조하고 스티브 승준유 씨가 주장했던 형평성에 입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파기환송을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하면서 스티브 승준유의 입국을 허가해주라고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는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법조문에도 나오는데 무조건 법이 나이가 41세가 넘으면 국내 체류를 허가해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단서를 달아놨어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스티브 승준유의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법원이 이해하기에 재외동포법이 충분히 개방적이고 허용적이라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결정이거든요. 그럼 과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이 판결이 또 대법원까지 갈 때는 뭐 법무부 장관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법무부의 입장을 봐야겠죠. 근데 지난번 비자 발급을 거부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2002년에 스티브 승준유의 입국을 입국을 금지해 놓은 법무부의 결정을 그냥 따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법원도 판단하기에 법무부는 지금 스티브 승준유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 지금껏 보면 대부분 한 번 내린 법적인 어떤 판결의 기준을 잘 바꾸지 않는 곳이 대법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급심에서는 바뀌어도 돼요. 근데 대법원의 판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스티브 승준유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이 당시의 입장을 유지해가지고 재외동포법의 개방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형평성 문제 삼아가지고 스티브 승준유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법 조문대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결할지는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스티브 승준유도 패소가 거의 눈에 보이는 이번 재판을 다시 시작한 걸로 보여주고, 우리가 지루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사태는 2001년도에 스티브 승준유가 한국을 떠나서 군대를 안 가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2001년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스티브 승준유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또 하나, 재판은 2015년에 시작했어요. 재판 시작한 지만 벌써 7, 8년 돼가요. 앞으로 결론 달려면 2, 3년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대체 스티브 승준유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걸까요? 본인 이야기는 본인의 고국이고 특히나 아이들이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본인이 잘한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는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스티브 승준유는 지금 관광비자도 발급이 안 돼요. 입국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여론에 호소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관광하고 싶다, 발급해 줬을 거예요. 그 LA 총영사관도 그렇고 법무부 입장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뭐 꼭 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상을 당했다거나. 스티브 승준유도 상당히 한번 들어온 적은 있거든요. 충분히 그건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티브 승준유가 원하는 비자는 F4 비자예요.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예요. 그렇다면 스티브 승준유가 뛰어난 음악성과 스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연예계 활동을 하면 많은 사랑을 받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미지수예요. 연예인의 인기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앞에 있는 PD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또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여전히 한국에 아주 적지만 팬클럽도 있고 팬들이 있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용띠 클럽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스티브 승준유 씨와 동갑인 연예인들 모임이 있어요. 20년 전 톱스타예요. 20년 전. 스티브 승준유 씨는 게다가 정확히는 90년대 후반에 인기 많았던 연예인이었고 2001년 초에 해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0년도 더 된 연예인이에요. 그 당시 스타들 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 지금도 연예계 활동해요. 뭐 슈가맨에도 출연하고, 뭐 무명 가수들 나오는 프로그램 뭐죠? 싱어게인에도 출연하고, 뭐 가요 무대에도 나오고 그래요. 스티브 승준유가 가요 무대 출연하려고 한국에 오려고 이렇게 지금 법정 다툼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국 씨하고 차태현 씨, 그들이 용띠 클럽이거든요. 스티브 승준유 씨가 보기에는 자기랑 친한 김종국, 차태현 좀 톱스타예요. 사실은 90년대에는 김종국, 차태현보다 유승준이 인기가 더 있기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스티브 승준유 씨가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이라도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 최소한 김종국, 차태현쯤은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론인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거라면 사실은 틀린 판단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근데 연예인의 인기라고 하는 건 오징어 게임이 이런 인기를 얻는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정재 씨가 내지는 정우현 씨가 오징어 게임 찍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월드스타 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의 인기는 알 수가 없어요. 스티브 승준유도 노래 하나 냈는데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스티브 승준유가 한국에 들어올 방법은 있어요. 비자 발급이 아니더라도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인기를 끄는 것보다, 지금 미국인이니까 미국에서 앨범 내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그래미상 받고 그러면 비자 발급해줘요. 본인이 들어오기 싫어도. 그리고 영화 찍어가지고 뭐 골든글로브에서 상 받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반대로 현재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찬스를 활용해가지고 큰 인기를 얻으면 충분히 본인이 오기 싫어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니까 와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방법이 빠르지 않을까. 우선 현재 사안은 뭐 기본적으로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까지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이제 2심 판결 나오면 다시 한번 스티브 승준유에 관련된 해외 연예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